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남 우리신문 시민기자 김성훈입니다. 식민사관에서부터 임나 일본부설까지 역사 현장 곳곳에서 역사 왜곡에 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헌 자료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남군에 정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8월 11일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4층에서 해남 역사문화 콜로키움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대 권호영 교수님께서 한국의 고대사에서 해남군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요. 권호영 교수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JTBC 차이나는 클래스를 통해서 한국의 고대 역사 대중화에 관해 정말 열일을 하시는 일꾼이신데요. 이날 강연을 통해서 삼국사기와 일본서기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의 필요성, 그리고 해남군의 고대 지명에 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송지명 군국리에서 발견된 역사 유적지,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도와야 되고 또 힘을 더하여 학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의 강연을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또 훗날 해남군의 고대 역사에 대한 거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저를 아마 부르신 이유는 지역에 있지 않으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좀 시켜라. 좀 저는 이런 아마 주최 측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고대에 태어났으면 몇 프로 특히 이 중에 운이 좋아서 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일반 민이 돼서 전쟁에 끌려나가서 산성 위에서 얼어 죽거나 문헌 자료는 반드시 갖고 있는 숙명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자료는 땅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은 가끔 문제가 있지만 자료 자체는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 하지만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해남 지역에 어느 지역 집단이 어떻게 마을을 만들고 그 중에는 제일 힘이 센 군수급 인물이 나온 집단이 북일이냐 아니면 무슨 옥천면이냐 이런 걸 연구할 때는 삼국사기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까? 고대의 지역사, 해남의 지역사, 해남의 고대사, 해남의 고대문헌도 제가 국사학과에 있지만 문헌 자료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이건 끝났다. 삼국사기를 의심하면은 식민사학자다. 일본서기를 인용하면은 식민사학자. 이런 이야기가 횡행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각별히 당부드리는 건요. 삼국사기는 불경도 아니고 이슬람의 코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미 100년 전에 준열하게 삼국사기 혼냈어요. 일본의 불교를 전래주고 기와를 전해주고 삼국사기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서기를 완전히 악이라고 해서 거기 나온 내용은 다 불태워버리면 왕인박사는 어디 가고 소아씨는 어디 가고 일본의 불교를 전래해준 백제 이야기는 어디 가고. 그래서 삼국사기는 절대 선이고 일본서기는 절대 악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은요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도 좋은 책이지만 다 믿을 수 없고 일본서기도 문제가 많은 책이지만 다 불태워버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 써야 된다. 이제 해남의 역사를 문화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역시 만과 백제입니다. 이 지역의 고유한 독자적인 끈, 지역 정치체, 그 다음에 권력 구조, 정치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은 훨씬 뒤시기까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21세기 들어와서 한국 고고학, 한국 고대사의 최대의 성과는 4세기 중엽부터 이미 호남 지역이 백제 영역화 되었다고 하는 문헌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지역의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띄워서 그렇지가 않다. 최소한 100년 이상은 이 지역의 고유한 마한적인 전통이 유지가 되었다. 이거를 밝힌 것이 최대 성과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분들은 이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몇 년이 되나요? 국회에서 이제 마한 특별법도 입법이 됐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 정부에.
작년이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한에 대한 이런 역사 문화의 고유함과 이런 부분이 인정된 거예요. 가야사는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가야의 7개의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됐잖아요. 됐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역사에 나오는 신미국, 일본 서기의 친미달의, 양직공도의 지미, 삼국사기의 친명 등등을 다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막 몰아서 해남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 주의할 점은 반론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해남 강진이 지금 이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렇게 딱 강진을 떼어놓고 해남만 갖고 봐야 될 것이냐? 해남의 저 서북 쪽보다는 오히려 강진만 일대하고 뭔가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건 교류를 하건 이럴 때는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남의 북일, 도암, 탐진강, 하구 이런 쪽은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이 번역으로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지금의 행정구역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현재 도달한 논의 수준은 이제 작년에 군공리유적에 대해서 목포대학에서 학술대회가 있었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군공리 폐총 그랬어요. 조개무지. 조개 먹고 버린 거라는 얘기였어요. 이젠 그게 아니라 취락으로 보는 거예요. 쓰레기 버린 거는 일부고 본질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마을. 근데 이젠 더 나갔습니다. 마을도 그냥 일반 농사 짓는 마을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마을이냐. 제사, 물류 창고, 아니면은 교역, 뭔가 이런 특별한 일반 농경민 취락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군공리 유적은 단순한 폐총에서 시작하여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 거점이라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해남의 마한사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 해설이 가능하고 그러한 다양한 역사 해석이 해남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한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 역사를 놓고 식민사관 또는 중화주의 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 논의와 해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남에선 지금도 고대 유적에 대한 발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료에서 나오는 내용도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더해지거나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발굴 고고학이 갖는 힘이죠. 권호영 교수님의 강의 내용처럼 해남의 고대 유적과 유물은 다양성 및 국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성과 국제성은 해남의 문화 및 역사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해남 마한사, 그중 친미다려와 신미국에 대한 논쟁은 발굴되는 유물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와 해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